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건 K타운 두개도. 안녕하세요, 박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진구입니다. 너무 말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보통 혼낼 때 이렇게 잔소리할 때 이렇게 듣잖아요. 넌 말이야, 넌 정신 상태가 넌 글러먹었어. 자세도 그렇고 넌 뭐야 앉아 있는 게 자세가 그게. 깜짝 놀랐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세, 그렇죠.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어떻게 해요? 오늘도 사실 저희 자세 얘기 나눌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뭐 이렇게 바른 자세로 저희가 네.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네. 오늘 이분 모셨습니다. 임페리얼 클리닉의 박기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원장님. 네. 선생님은 원장님은 보통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아 계시. 저도 그러려고 노력 중인데요. 네. 솔직히 저도 못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떨 때죠? 환자분들한테 네. 집중적으로 말을 해주려고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가서 말을 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도 몸이 앞으로 가니까 체중 이동이 앞쪽으로 많이 쏠려서 허리나 목 같은 데 많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선생님은 공부하실 때나 이렇게 네네. 준비하실 때요. 네. 그런 걸 많이 배우시니까 이제 자기 검열 같은 거 많이 하실 거예요. 네, 네. 공부할 때도 거울 보면서 이거 공부할 때도 네.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쪽 공부하기 전에는요, 그냥 의예과 다닐 때는 네, 네. 그냥 고개 숙이고 머리 이렇게 푹 박고 파묻고. 공부를 했어요. 예. 그래서 현재 목 디스크가 좀 있고요. 공부를 많이 하셔서. 네, 근데 네.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런 자세랑 이쪽 쪽을 배우면서요. 북 스탠드 있죠? 이렇게 세우고 하는 거. 예, 이런 예. 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요즘 아이들 공부 참 열심히 잘하잖아요. 공부를요? 아니, 게임을 열심히 하죠. 다 이러고 할 텐데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요. 제가 예. 오시면은 네. 항상 말씀을 해드려요. 왜냐하면은 학생들 공부할 때 북 스탠드 꼭 사서 쓰시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작가님 저희도 대본 스탠드를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아니 근데 항상 이제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똑바로 앉는 게 저희가 생각할 때 바른 자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네.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리를 많이 꼬시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뭐 예뻐 보이신다고 다리가 길어 생각을- 보이고요. 착각을 하실 때도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한쪽 골반에 붙어 있는 다리가 네. 반대쪽 다리 위를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한쪽으로 많이 틀림 현상이 많이 생겨요. 골반 틀림 현상. 예.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갑을 아. 뒷주머니에 많이 넣죠. 저는 한 거진 20년째 앞주머니에다가 뒤에 안 넣으시고요. 안 넣고요. 오. 네. 뒷주머니에 넣으면은요, 바닥에 앉으셨을 때 이만한 돌을 깔고 앉으시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쪽으로만. 한쪽으로만. 그쵸. 네. 예, 예. 한쪽 지갑 무게가 한쪽을 더 밀어주니까. 그건 기본적인 건데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며칠 이렇게 쓰시다가 불편해서 못 하시겠어 그렇고 다시 뒷주머니에 넣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안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주머니에 지갑 넣지 말고 다리 꼬지 꼬지 않고 말고 그냥 그리고 똑바로 이렇게 앉는 딱 자세. 서 있는 자세. 네. 저도 지갑을 뒤에 잘 안 넣어요. 왜냐면 지갑이 두꺼우면은 네. 바지가 있잖아요. 이게 이만해지는 거예요. 뒤가. 그래서 되게 불편해가지고. 바른 자세를 위한 게 아니고. 그렇죠. 특히나 또 청소년들 좀 노는 친구들. 네, 네네. 네. 짝다리를 많이 씻잖아요. 그건 되게 안 좋은 거. 안 좋아요. 그죠? 짝다리가 어떤 거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모르세요? 한쪽을 좀 한쪽을 좀 길게 길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죠? 다리 떨 때. 그 이유가 예. 일부러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차렷하고 쓰시면은 불편해요. 예. 그런 분들.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렷을 못 하고요. 네. 한쪽 다리를 이렇게 벌리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앞쪽으로 좀 많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다리 길이도 많이 차이가 나시는 분들이 많이 그래요. 있어요. 아니 우리도 보통 서 있으면 이렇게 안쪽을 좀 네. 풀잖아요. 네. 이런 것도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되네요. 기본적인 이유가 뭐 한 개만 잘라서 볼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반의 높낮이에 따라서 다리 길이도 차이가 되고 그리고 골반의 높낮이가 엘리베이터처럼 한쪽만 쭉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네. 원운동을 하거든요. 한쪽은 앞으로 가면 이쪽은 뒤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붙어있는 근육이랑 인대까지도 발달이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저희는 진행할 때 앉아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네. 세단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좀 바른 자세를 원하니까 앉을 네. 때 이렇게 허리 펴고 네. 네. 이러고 몇 분쯤 지나면 불편해요. 불편하세요. 그러다 보면 살짝 이렇게 눕게 되면서 네. 이렇게 슬슬 내려가는 거죠. 네. 이렇게. 네네. 네. 이렇게
근데 네.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앉으면은 뭐 자세는 좋겠지만 네. 허리가 좀 무리가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아, 들어요. 똑바로 앉아 있는 거보다는요. 앞으로 이렇게 더 내미는 게 허리에 무리가 한 200%에서 300% 그러니까 두세 배 정도가 더 많이 가신다고 원래 보면 돼요. 이거보다 이렇게 하면 더 편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허리를 똑바로 세우시는 거랑 예, 그리고 예. 힘을 빼고 이렇게 늘어지시는 거 차이고요. 예,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부나 뭐 컴퓨터를 하기 위해서 몸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숙여진다든가 숙여지는 거. 이렇게 됐을 그리고 때.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공부할 보통 때. 이렇게 네. 숙이잖아요. 네. 예. 이렇게 숙이면은 본인이 상체에 네. 모든 무게를 이 엘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지탱을 하면서 그렇죠. 하시는 건데요. 네네. 그렇게 하는 거 역시도 그러면 한쪽 어깨 쪽이 더 무리가 갈 거 아니에요. 양쪽 한쪽을 또 많이 쓰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제가 뭐 편법적인 게 아니고 이상적인 거를 네네네.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세우시고 북스탠드 같은 거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요거를 그리고 컴퓨터나 텔레비 보실 때 자세히 보시려고 고개를 이렇게 빼고 보시면은 예, 예. 그만큼 머리의 하중도 앞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이 흉추랑 경추 만나는 부위에 아까 허리랑 마찬가지로 200%에서 300%의 많은 그 힘이 전달되기 때문에 더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나쁜 자세를 통해서 네. 나타난 증상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사례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은 아까 가장 대표적인 게요. 골반의 틀어짐으로 해서요. 이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뭐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바닥에 앉아서 뭐 갈비나 이런 거 드시잖아요. 예, 한두 고기 시간 앉아서 거드시고. 여기 미국이니까 이렇게 앉아서 많이 드시지만 이렇게 뭐 댁에서든 이렇게 바닥에서 고기 한두 시간 있다가 갑자기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일어나다가 하고 못 일어나. 하죠. 예. 예, 예. 그래서 실려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셔가지고요. 응급실로 가세요. 응급실 가면은 그냥 엑스레이랑 뭐 이런 거 다 스캔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별로 좀 기다렸다가 이제 진통제나 예, 예. 근육 이완제 같은 거를 처방받고 나오세요. 허리를 잡고 나오시는데요. 그거의 대표적인 원인이 골반 있는 데가 틀어짐으로써 한쪽에 골반이 빠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빠진다 네네. 그러는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한쪽 골반이랑 청골 만나는 부위가 많이 뒤틀리면서 여기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꽉 잡는 거죠. 예. 더 틀어지면은 이제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크램이 딱 나면서 여기를 못 쓰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증상 많이 어떻게 있어요. 생각하면 스스로 보호를 하려고 네, 하는 왜냐하면은 거네요. 근육이 이제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니까 근육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고요. 그리고 예. 관절 부위가 아까 말씀드렸죠. 왼쪽 오른쪽이 많이 차이 나는 게 엘리베이터처럼 한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다리 길이도 한쪽으로 많이 틀어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일어나면서 갑자기 한쪽 관절에 큰 힘이 들어가면서 이게 딱 어긋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일단은 내 자세가 바른 자세인지 아닌지 그거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일단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자세가 네. 어떤지 그거를 좀 먼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네, 물론이죠. 예, 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거요. 몇 네.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예. 저는 뭐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잠시 자리를 옮겨서 저희 자세는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서 있는 경우가 많네요. 네. 이 나쁜 자세가 어떤 걸 보고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은 여러 가지를 보고 알 수 있는데요. 예, 예. 가장 간단한 거 댁에서 할 수 있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네네. 우선은 진구 씨가 옆으로 한번 서 보시고요. 저쪽 보시고요. 예, 예. 네, 이렇게 쓰시고요. 아까 진구 씨의 자세가 네. 좋은지 안 좋은지를, 좋은지 안 좋은지를 예, 제가 예. 볼게요. 네.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도 네. 이 귀의 끝을 보시면 돼요. 네. 끝을 봤을 때 여기서 긴 줄이 내려온다고 생각이 됐을 때 예.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네. 이 끝에 줄이 어깨 중간을 관통하는 게 좋은데요. 앞쪽으로 조금 나와 있는데요. 예, 앞쪽으로 나와 있는데 또 예. 제가 봤을 때는 진구 씨가 좀 운동을 많이 하셨나 봐요. 앞에 있는 이렇게 드는 거를 네. 많이 하셔가지고 좀 어깨가 조금 라운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안쪽으로 원래는 좀 이렇게. 이렇게 펴져 오. 있으신 상태에서 예, 예. 귀를 내렸을 때 이 귀의 끝에 라인이 이 어깨의 중간, 센터 그리고 손목 그리고 복숭아뼈라 그러죠. 복숭아 쫙 일자로 되는 게 연결돼서 좋아요. 그게 좋은 자세가 그게 좋은 된 자세예요. 거예요. 네. 근데 흔히 생각하기에는 네. S자잖아요. 네, S자. 보통
보통 이렇게 살짝 그건 이제 허리 배가 나오고 이렇게 그 S자는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S자는 네. 그 척추의 S자거든요. 척추 S자고. 그러니까 예, 예. 체형은 그 겉에 있는 근육이나 그거는 다 개개인별로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뚱뚱하신 분, 뭐 마르신 분. 근데 척추로 봤을 때는요, 이 안쪽이 쑥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S 등 있는 데는 좀 튀어나오고요. 네네. 그리고 허리 허리가 쪽은 쑥 또 쑥. 들어가고. 이렇게 오. 이렇게 해서 S자. 그게 제일 좋아요. 저는 그만 S 앞으로 조금 나와 저는 있는 어떻게 거니까. 좀 어떻게 앞으로 해요? 많이 나와 있는 아마 댁에서 해 보시면은요. 예, 예. 많은 분들이 목이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으실 그러니까 거예요. 똑바로 서서 네, 해보실 똑바로 수 그냥 있는 편하게 거죠? 예, 있어도 예. 이게 옆으로 많이 앞으로 나와 있는 분들. 저도 그렇고 원장님도 저도. 좀 나와 원장님 계신데. 잠깐 저는 반대. 저도 한번 볼게요, 원장님. 네. 원장님은 원장님, 네. 원장님도 저 같은 경우에는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목 디스크가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렇죠. 제가, 원장님이라고 네. 뭐안 걸리시라는 저도 부분은 치료 없죠. 받고 있습니다. 아, 저희 그렇군요. 병원에서. 아 그러세요? 우리 박혜수 씨 잠깐 보시죠. 저도 조금 예, 박혜란 나와 씨는 있나요? 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 예, 있죠. 예. 저도 목 디스크가 있어요. 아니 이게 교통사고. 정상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상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저희가 그럼, 원하는 건 네. 이상적인 걸 원하기 때문에. 아, 네. 그러면 네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좀 이렇게 스트레칭이나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우선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이 지금 앞으로 많이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책장에서 책이 하나가 많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예. 그 책을 집어넣어요. 손바닥으로 쭉 밀어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되게 쉬운데 그 네. 생각만 하면. 네, 그 생각만 하면 쉽죠. 제가 근데 넣어드릴게. 이렇게. 예, 예, 예. 아 진짜 이렇게. 이렇게. 근데 기분은 안 좋으신데 예, 밀어 넣어서. 이거를 밀어 넣는 게 네. 이렇게 쌍턱이라 그러죠. 예, 예. 더블친 되게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어. 이거를 뒤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거는 아니고요. 그 상태에서 예, 그대로. 이렇게 아, 뒤로. 이렇게 예. 뒤로. 그러면 이쪽이 쭉 펴지시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땡기네. 가장 예. 시간을 또 이렇게 따로 투자하시기가 힘드시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있죠. 운전하실 때 그 시트를 이렇게 직각으로 많이 세우시고요. 허리 쪽도 아, 이렇게 그래요? 누워서 가는 거 안 좋아요. 아니 운전할 때 사실 이게 직각으로 쓰면 더 불편해요. 특히 젊은 친구들 하잖아요. 이게 누워서 이게 가죠. 맞아요, 누워서 가죠. 예. 그쵸. 네. 누워서 가면 안 좋아요. 운전할 때 네. 오히려 세워서 그리고 뭐 조금 차에 이제 요추 받침대라고 이렇게 예, 동그랗게 예. 나온 거 있죠. 있죠. 예. 이쪽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까 S자라 그랬죠. 네네. 목 들어가고 허리 들어가야 되는데 예, 예. 목이 허리 있는 데다가 그거를 받쳐서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운전석 의자를 뒤를 바짝 세우면 네.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 생각을 네, 하잖아요. 네. 아 그렇게. 그래서 운전하실 때는요 헤드레스트 있죠. 네네. 머리 받침대를 네. 이렇게 쭉 미시는 거예요. 여기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미시고. 아 네. 그렇네요. 네. 예, 예. 왜냐하면은 운전하실 때 또 아까 말씀하신 네. 초보 운전자분들은요 목 네. 빼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예. 얼마나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냥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이거를 수시로, 푸시하시고요. 수시로. 네, 수시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귀 라인이 더 안으로 들어가 있죠. 오, 그래서 일로 딱 그러네요. 맞잖아요. 네, 지금 예. 이게 이거를 계- 원하는 거예요. 계속 네. 연습하다가 네. 얘가 뒤로 넘어가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붙이셔야죠. 다시 앞. 그러니까 턱을 아니 이 뒷머리가 아니라 이 턱을 네, 미셔, 턱을 턱을. 미시는 아니 거예요. 뒤로 하시지. 아까 좋으셨어요. 이렇게 이 상태로. 예. 왜? 이렇게 하면 딱 아. 좋죠. 과유불급이라고 네. 너무 욕심내서 또 계속 하다 보면 이게 계속 뒤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꾸준히 이게 별 뭐 기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네, 손쉽게 하실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이 꾸준히 하시면 이게 좀 자세가 교정이 되는 거겠네요. 네, 목 있는 데가 좀 펴지신다고 아. 보면 돼요. 아니 이게 그렇군요. 평상시에는 자신이 모르잖아요. 몰라요. 저도 지금 이 얘기 듣고 내가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게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근데 네. 대체적으로 컴퓨터 다 하시잖아요. 예. 컴퓨터 할 때 목 빼고 하시죠. 그렇죠, 러다 그렇죠. 보면은 목 있는 데에 머리 무게를 하중을 경추랑 흉추 만나는 부분에서 봤는데요. 네네. 앞으로 나올수록 50% 100%더 많은 머리 무게가 가신다고 아니 보시면 돼요.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먹어야 되겠는데. 직각으로. 예. 아니 또 다른 뭐 스트레칭 방법이나 이런 건 없나요? 또 다른 스트레칭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예. 직접 뭐 안 보여드려도 되게 쉽게 가르쳐 드리면은요. 예, 예. 고양이가 화났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쭉 펴주는. 예, 예. 아 고양이 자세. 네, 요가 고양이 할 때 많이 자세. 쓰죠. 요가 할 때 뭔가 많이 이렇게 쓰죠. 할 예. 때. 그거 했을 때 등 있는 근육을 많이 펴줘요. 아, 그렇군요. 네, 그거 역시도 많이. 그럼 이 자세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렇게 서서 네. 귀가 지금 일직선이 되는 거 말고요. 네. 또 다른 방법으로 자세가 이건 좋고 옆- 예. 나쁘고를 알 수 있어요? 조금 전 거는 옆으로 봤을 때고요. 예, 예. 이쪽에는 뒤로 봤을 때, 아, 뒤로? 뒤쪽을 예, 이렇게 예, 했을 때. 예. 어떻게 그냥, 해봐야 되죠? 그냥 평상시처럼 힘 빼고 계시고요.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옆으로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보세요.
이러면은 굴곡을 느끼실 거예요. 예, 예. 이쪽은 편편하고요. 이쪽은 튀어나왔어요. 아, 지금 정진구 씨가? 한번. 그래요? 네. 여기는 좀 네, 나왔는데 네, 나왔어요. 여기는 그냥 좀 약간 플랫한- 완만하게 네, 완만해요. 평평한데요? 네. 이거 오. 자체가 균형이 안 맞고요. 예. 원래는 좀 이렇게 상체를 노출하고 네. 이 날개의 높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상체 노출 한번 합시다. 아니 저는 괜찮은데 네. 시청자분들이 좀 네, 식사 네. 시간인데. 네, 그래서 아, 등을 네. 봤을 때 이 아. 날개 끝에 앵글이라 그러거든요. 예, 예. 이쪽 맨 끝에 부분이 네, 네. 보면은 이 높이가 틀릴 거예요. 아마.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 척추를 기준으로 네. 여기랑 이 날개의 보더 라인 네, 요 네. 넓이도 틀려요. 여긴 좁고 아, 여기 있죠, 여기. 그렇네요. 여기랑 여기 척추 요만큼 있죠. 예, 예. 그리고 여기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만큼 있잖아요. 넓은데요. 이만큼 쫙 벌어져 있잖아요. 이게 자세가 좀 삐뚤어지거나 자세가 이래서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만약에 운동을 잘못했구나. 운동하실 때요. 한쪽으로. 네, 한쪽으로 많이. 왜냐하면은 모든 남자들 벤치할 때 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좀 네, 힘을 딴 데 네. 줘가지고. 남성분들이 네. 운동을 자기 좋아하시는 것만 하잖아요. 아, 그렇죠. 잘할 수 있는 거. 예, 예. 그쪽 근육을 키우시려고. 그러다 보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걸 상체는 보면 알수 그렇고요. 있어요? 이 예. 척추 이렇게 봤을 때 이 힙 높이도 틀려요. 골반 높이도. 네. 오른쪽 왼쪽이 사람들이 좀 다 다르지 않나요? 다 많이 다른데요. 그쵸, 예. 그 차이를 저희가 보려 아, 그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완벽하실 수는 없고요. 네. 하지만 이 차이가 많이 나시면 나실수록 질병이나 아니면은 척추에 관한 문제점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골반 높이 그리고 보다 보면은 이제 네. 그 발목 있죠. 네. 발목도 일직선으로 되느냐 아니면은 네. 옆으로 휘어졌느냐에 따라서 아. 이 다리도 많이 차이가 그렇군요. 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으로 돌으셔도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네. 지금 네. 뭐 앞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냥 턱 이렇게 밀어주는 것만 하셔도 그거 이게 하면 전체가 목 괜찮아요? 있는데 아니요 거기는 목 있는데 아, 목 있는 네, 데만? 저는 어떻게 하나요? 네? 아까 목 이렇게 목 하면- 많이 근데 제가 하시고. 봤을 때는요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네, 신경 네. 안 쓰셔도 될 게 뭐냐면은 우선 유연하신 데다가 그리고 이제 차이가 나지만 예, 뭐 예. 그거를 너무 디테일하게 누가 그거를 이렇게 잡진 않잖아요. 저는 그렇죠. 전문가니까 예, 그거를 예. 찾아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지만 운동하실 때는 좀 균형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혼자 자가로 할 수는 없는 것 같네요. 자가는 누가 예, 해줘야 우선은 되니까. 그러니까요. 어디가 나쁜지는 우선은 판단은 전이나 다른 선생님들한테 우선 전문가한테. 받아요. 전문가한테. 받으셔야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뭐 심각한 건 아닌가요? 심각하신 건 아니에요. 저 일단 자리를 다시 옮겨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정진구 씨가 조금 전에 실망하셨. 아니요, 저는 이제 자세 자기 좋다 그랬잖아요. 이 목을 뒤로 빼고 있어요 지금. 방송 중에도 사실 밖에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 아.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좋아지겠죠, 계속? 훨씬 본인이 편한 거 느끼실 거예요. 아까 예. 말씀드렸죠. 운전하실 때 네. 머리 헤드레스트 꾹 푸시하면서 네. 물론 보기에는 안 좋지만 이렇게 더블친이라 그러죠. 쌍턱 이렇게 예, 되지만 예, 예. 어차피 차에 혼자 계시니까요. 네. 신경 쓰지 마시고 뒤로 푹 푸시해가지고 그쪽을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허리나 자세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일단 운전석 좌석부터 네네. 좀 교정을 하셔야 될 것 네네네. 같네요. 저는 제가 네. 실제 얘기인데요. 예, 예. 제가 운동을 좀 자주 해요. 네. 근데 사실 무거운 거를 바로 들면 안 되니까 네. 당연히 스트레칭하고 준비 운동을 하고 천천히 무게를 올려서 이제 연습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거운 바벨을 들다가 제가 허리가 뭔가 살짝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뭔가 네. 딱 예, 이런 예. 느낌이 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진짜 조심스럽게 일어났죠. 네네. 그래서 좀 낫겠다 싶어가지고 네. 다시 하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게 며칠을 고생을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현상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앉아서 뭐 네네. 드시다가 일어날 때 허리에 무리 가는 그렇죠, 증상. 그렇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큰 무게 압력이 그쪽으로 전달되면서요. 네. 그 관절 부위가 약간 틀어지면서 빠지는 느낌이 있으면서 허리를 못 쓰시는 경우거든요. 이게 너무 간단할 때는 좀 며칠 쉬시면 괜찮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병원에 오실 정도면은 며칠을 이미 쉬신 상태에서 자가 치료를 해 보시다가 안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오시는 경우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10중 8구 한 2인치 정도 이만큼 차이 나 있어요. 오른쪽 왼쪽 골반 높이가. 아,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은 네. 이 무거운 짐을 든다든지 네. 특히 어머니들 애들 이렇게 없잖아요. 네네네. 이럴 때 네. 무거운 거 들 때 요령 네. 같은 거
우선은 뭐 흔히 말씀하시잖아요. 허리 쓰지 말고 무릎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허리 쪽이 안 좋으시는 분은요. 무릎을 꿇고 일어난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무릎 쪽 한쪽에 무릎에 힘을 주고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허리 쪽을 꼭 쓰셔야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렇게 숙여서 드시는 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아, 그렇군요. 허리를 펴고 펴고. 이렇게 좀 거만해 보이겠지만 이런 건 어떤 건가요? 어머니들 그 싱크에서 설거지 많이 어, 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설거지 높이가 싱크 네네네네. 높이가 굉장히 애매해요. 네. 계속 이러고 이게 하신다는 네네. 거죠? 네. 설거지 왜냐하면은 그 싱크 높이도 어머님들 키도 다 제각각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맞으신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높으신 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밑에다가 뭐 이렇게 받치고 발판을. 높이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아, 같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높게 이렇게 하면 어깨에 있는 근육도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건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경우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80살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우리가 잠자는 시간을 합하면은 한 26년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래 예. 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네네. 잠잘 때도 사실 이 버릇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전 어쩔 때 잠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막 아플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뭐 불편하고 잠잘 때 버릇도 혹시 중요한가요? 네, 중요한데요. 네. 그러면 박혜란 씨 아까 자고 일어나시면 허리 아프시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네. 대체적으로 어떻게 주무세요? 옆으로 자는 것 같아요. 네, 예. 옆으로 주무시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아, 안 좋아요? 네. 어떻게 주무세요? 저는 이러고 자요. 정말로 정말 이렇게? 이러고 잡니다. 네. 이렇게 누웠다 이렇게 일어나세요? 그렇죠. 정말로. 오. 손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아 이게 군대에서 그 생긴 버릇이에요. 이러고 잡니다. 어떤가요? 우선 박혜란 씨보다는 네. 옆에 진구 씨가 더 많이 좋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게 좋아요. 예, 예. 근데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이 제가 네.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좋다 그래도 못 고치세요. 불편해요. 예. 몇십 년을 옆으로 누워 주무셨는데 예, 예.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거 자체가 하루아침에 고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으로 주무신다 그러면은요. 네. 왜 나쁘냐 하면은 옆으로 주무시면서 이 어깨 높이만큼 네. 이만큼 목이 꺾여요.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렇게 꺾이고 몇 시간은 있으시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쪽 특히 여름에는 괜찮아요. 캘리포니아 괜찮은데요. 뭐 동부 쪽이나 이쪽은 좀 추운데. 주무실 때 네. 기온이 내려가잖아요. 이런 상태로 근육이 경직되죠. 예. 그래서 아니 이 베개를 좀 높게 비면 네, 괜찮지 그래서 않을까요? 옆으로 누워서 주무실 때 쓰는 베개가 또 따로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척추가 일자로 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뒤에서 네. 봤을 때. 네. 옆으로 누웠을 때도 이 척추가 일자로 되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은 아까 베개가 낮으면은 이렇게 가다 목 부위에서 뚝 떨어질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베개를 높게 벼서 똑같이 열을 맞춰주는 거죠. 아 이게 누구한테나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럼 일자로 돼 있는 게? 일자로 돼 있는 게 좋죠. 어떤 옆 분들은- 뒤에서 봤을 때는. 어떤 분들은 낮은 베개가 좋고 아, 어떤 분들은 높은 베개가 좋고. 그거는 본인 경험에 의해서 네. 좋다 나쁘다를 뭐 옛날에 어르신들은 목침이라 목침, 그러죠. 예. 목이 이렇게 꺾일 정도로 그런 높이를 쓰셔서 네. 그거를 쓰신 분들이 말랑말랑한 베개 드리면은 이거 불편해서 못 쓰시겠다 아,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제가 누누이 강조해드리지만 이상적일 때는 옆으로 베개 목을 잘 받쳐주는 그런 베개가 제일 좋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잠을 주무실 때도 똑바로 좀 누워서.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아무래도 척추 건강에 훨씬 네. 도움이 되겠네요. 이건 어떤가요? 부드러운 매트리스와 네. 딱딱한 매트리스. 네. 아 그것도 네. 궁금하네요. 그것도요. 개개인별로 다 틀려요. 어떤 분은 일자인 허리 있으신 분 있고 어떤 분은 허리 곡선이 너무 크신 분 있잖아요. 네네. 만약에 딱딱한 매트리스만 좋다 그러면은 매트리스 회사에서 부드러운 걸 안 만들겠죠. 다 또 그런 쓸모- 일리가 있군요. 어떤 이제 그렇죠. 신체 네, 구조에 따라서 왜냐하면은 뭐 소프트한 것만 좋으면 딱딱한 걸 만들 이유는 그렇죠, 없겠죠. 그렇죠. 다 유용하게 필요한 분들이 맞는 거를 쓰시기 때문에 네네. 딱딱한 거, 뭐 중간 거, 뭐 소프트한 거를 다 나눠서 하는데요. 체형이 아까 다 틀리기 때문에요. 어떤 분은 많은 곡선에 허리나 목에 있으신 분들은요. 이게 너무 쑥 들어가거나 서포트를 못하면은 아까처럼 주무시고 일어났을 때 허리 아프신 거를 많이. 박혜란 씨는 부드러운 걸 좋아하세요? 예, 딱딱한 저는 걸 쿠션이 좀 있는 게 좋아요. 딱딱한데 이렇게 누우면 네. 베긴다 그러잖아요. 네, 네. 온몸이 다 좀 불편해요. 근데 어르신 분들은 돌침대 주무시죠. 아,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연락을 주셨어요. 친구야, 네. 돌침대 샀다.
네네. 아플 텐데 말이죠. 네. 딱딱한 데가. 저도 돌침대는 잘 못 놓는데요. 네네. 돌침대를 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역시 온돌에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돌침대를 찾는데요. 네네. 주무시는 자세나 그리고 쓰는 침대에 따라서 허리 척추 건강이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맞는 얘기인가요? 어떤 이것도 거요? 재밌겠다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해가지고 네. 잘못된 상식. 제 네. 친구가요. 네. 디스크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네, 딱딱한 데서 자야 된다고. 네. 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합판 놓고 자진 않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아,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네. 체형이 디스크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4번, 5번이랑 5번, 1번 그 사이에서 디스크의 7, 80%가 일어나요. 예. 근데 그 친구분이 디스크가 막상 있다 그러지만 그 위에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있는 건지 위에 있는 건지 모르고요. 체형이 플랫하신 분인지 쏙 들어가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바닥에 주무셔서 만약에 본인이 편하다고 느끼시면은요 본인한테 맞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무조건 100% 디스크 있으시니까 뭐 평평한데 바닥에다 어떤 분들은 침대 위에다가 합판을 깔고 주무세요. 이렇게 공사장에서 드는 거 판판하게. 있죠. 두꺼운 예, 거. 예. 이거를 2개를 깔고 그 위에다가 이불 넣고 누우셔서 뭐 좋아지셨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네. 그거는 이제 다 개개인별로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떠니까 어떻다라는 정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게 가장 안타까운데요. 예. 치료를 받으러 오셔가지고 실은 제 친구가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네네. 이게 이렇다는데, 근데 그 친구분들이 물론 똑똑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분 역시 그 친구분들도 직접 경험한 게 아니고 또 들은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보다는 이제 전문가들이 조금 더 아니면 많이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으시니까요. 네네. 친구분 내용보다는 병원에서 전문가한테 직접 상담을 받으셔서 그분들 지시를 따르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네.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좀 잠잘 때도 네네. 오늘부터 좀 잠자리를 똑바로. 버릇을 똑바로. 네. 선생님, 그러면 그런 그 증상에 대비해서 네. 어떤 조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발 바깥쪽이 달아요. 예, 밑창이. 예. 네. 그럼 뭔가 자세가 다르다, 걷는 방법도 다른 거고 그러니까 네네. 잘못됐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네. 뭐 이런 몇 가지 우선 좀 찝어주실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요. 신발이 음. 한쪽이 더 많이 다른다든지 예, 예. 아니면은 바지를 새로 사셔가지고 그 다리 밑에를 이제 하는데 한쪽은 더 많이 잘라내야 된다는 그러니까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니까 차이가 난다, 예. 옷을 한쪽은 뭐 이만큼 자르는데 한쪽은 반만 자른다든지 그거는 이미 다리 길이가 안 맞기 때문에 이미 체형 자체가 변해서 새 바지를 사셔도 그거를 따르게 재단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뒷주머니 아까 지갑 말씀드렸죠. 하지만 한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뒷주머니에 있는 주머니의 높낮이가 많이 차이 나시는 분.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본인이 아세요. 저희 병원 오셔가지고요. 자기가 한쪽 다리가 더 긴 거 아는데요. 이렇게 다 말씀을 하세요. 네. 기본적인 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더 정확히 진단 받으시려면은 뭐 아까 가르쳐 드린 것도 네네. 써먹으셔도 되고요. 그러네요. 병원에서 직접 물어보셔도 오늘 되고. 뭐 이렇게 등 같은데 만져봐서 네네. 좀 이렇게 그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 손쉬운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집에서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알려주신 그 스트레칭법으로 네. 좀 교정하는 그런 시간들 좀 함께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관심의 정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이들한테 잘했어 등 뜨거리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잘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부모가 그렇죠. 네. 관심의 정도니까. 제 건강 체크하신 거죠? 아주 좋으세요. 깜짝 놀라요. 아주 좋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K타운 투게더에서는요, 임페리얼 클리닉의 박기범 원장님과 또 척추 건강에 관한 또 바른 자세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뭐 K타운 투게더를 함께 하시면은요, 정말 유익한 정보 많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연습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바른 자세로. 네. 자,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요, 또 지난 방송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좀 편하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진행하는 K타운 투게더. 저희는 다시 네. 7시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